여러분, 혹시 지금 전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저 중동 땅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국민들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워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머리 위를 가르는 거대한 폭탄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는 진짜 공포는 바로 내 집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려도 단 한 방울의 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2026년 4월, 오늘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1,5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수도를 통째로 비우고 피난을 떠나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피령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 나라의 심장부를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3,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관리 기술을 가졌던 제국이 어쩌다가 이런 파멸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저 머나먼 중동 이란의 물 부족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 한 바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생존의 기본 중의 기본인 물을 잃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독재 정권은 국민의 폭발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반드시 전쟁이나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란 정권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9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마지막 도박을 벌이게 됩니다. 이란 내부에서 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 우리가 주유소에서 쓰는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 4,000원으로 치솟고 우리네 원화 가치를 결정하는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땀 흘려 모아온 여러분의 은행 예금과 금쪽 같은 노후 자금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그야말로 자산의 증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란의 물 파산은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인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의 시작점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타는 듯한 갈증은 조만간 우리네 지갑을 타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3,000년의 지혜를 가졌던 제국이 단 50년 만에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물이 21세기의 진짜 황금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이 맞이한 처참한 물 파산의 성적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역에 있는 대형 댐들 중 19개는 저수율이 5% 미만입니다. 5%면 물이 아니라 바닥에 눌어붙은 시꺼먼 진흙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댐들을 지으려고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아무 쓸모없는 죽음의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란 땅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하수의 양은 무려 211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수도권 1,000만 시민의 명줄인 소양강댐 70개가 통째로 증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댐 70개 분량의 물이 땅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뽑혀나가니 땅속은 거대한 빈굴이 되었고 지표면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매년 31cm씩 꺼지고 있습니다. 31cm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30cm 자 하나가 매년 땅 밑으로 통째로 내려앉는 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마당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고 아파트 벽이 쩍쩍 갈라져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매일 밤 건물이 무너질까봐 공포에 떨며 잠을 청합니다. 유서 깊은 고대 유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폭삭 가라앉고 도로가 주저앉아 주행하던 자동차가 빠지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의 활주로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 항공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거대했던 우르미아 호수를 보십시오. 한때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수천 마리의 철새가 날아들던 지상 낙원이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말라버려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사막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한 물결 대신 사람의 폐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소금가루가 날려 주변 수십 킬로미터의 농토를 죽이고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은 돈과 다릅니다. 돈은 연방준비제도든 한국은행이든 기계만 돌리면 찍어낼 수 있지만 물은 그 어떤 권력자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이란은 지금 국가 전체가 물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좌 잔고는 이미 0원이고 인출기에서는 비명 같은 경고음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주리지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란의 비극은 그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숫자들이 단순히 남의 나라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글로벌 경제의 붕괴입니다. 물이 부족한 게 우리네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사실 엄청난 양의 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가상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위해 원두를 재배하고 세척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물이 무려 140리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먹는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을 키우는 데는 4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5만 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감이 오십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적인 심장인 반도체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정교하게 씻어내기 위해 하루에만 수만 톤의 초순수를 사용합니다. 물이 마르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끊깁니다. 이란의 공장들은 지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물을 구하는 노동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수력발전소는 고철덩어리가 되었고 나라 전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전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 냉장고 속 음식은 썩어나가고 수돗물이 안 나와 밥도 못 짓는 현실이 1,500만 수도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염병의 공포가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로 도시의 상하 수도관이 뒤틀려 터지고 도로가 무너지는데 이 거대한 인프라를 복구하고 수도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만 무려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조 원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이 단순히 물 때문에 길바닥에 뿌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란의 경제 지표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 파산은 단순히 목이 마른 문제가 아닙니다. 굳더의 모든 산업 수도관이 터지고 경제 시스템이 연쇄 붕괴하는 대재앙입니다. 우리 반도체 공장에 물이 끊기는 순간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이란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석유의 시대가 가고 블루골드, 즉 물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과 국가는 조만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입니다. 이란은 원래 물 관리에 천재들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3000년 전부터 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지하수를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끌어오는 카나트라는 경이로운 친환경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펌프가 없어도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와 포도를 키우고 석류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눈물겨운 지혜였습니다. 이 카나트는 자연이 주는 만큼만 물을 쓰는 아주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땅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기에 30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963년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시 이란 국왕은 백색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농업 근대화를 선포했습니다. 3000년의 지혜인 카나트를 낡고 구식이라며 비웃고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최신식 기계 펌프를 전국에 무분별하게 보급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물값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보조금으로 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하수가 무한한 화수분인 줄 알고 밤낮 없이 미친 듯이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동안 조상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땅속의 보물을 단 50년 만에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먼저 뽑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지하수 수위가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광란의 축제를 벌인 꼴입니다. 기계 펌프의 굉음이 카나트에 조용한 물줄기를 집어삼켰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천 년을 버티던 땅속 거대한 저수지는 이제 텅 빈 동굴이 되어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지혜를 버리고 기술의 편리함만 쫓았던 대가는 1,500만 명의 눈물 섞인 피난길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금고를 통째로 털어버린 후손들에게 남은 것은 타는 듯한 갈증과 무너져 내리는 땅덩어리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란의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자연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더 큰 악수를 두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시작되자 그들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아주 위험한 강박관념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구호는 달콤했지만 그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사막인데도 정부는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밀과 쌀 그리고 수박 같은 작물들을 억지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벼농사를 짓겠다는 이 무모한 결정에 국가 전체 수자원의 92%가 논업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물을 쓰고도 농업이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넘어 나라의 명줄인 생명수를 하수구에 처박은 꼴입니다. 자급자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란의 미래를 통째로 갈아넣은 것입니다. 정부는 사막에 푸른 논을 만들었다고 방송하며 자랑했지만 그 논은 이란의 심장을 빨아먹는 흡혈귀였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겠다고 집에 기둥을 뽑아 땔감으로 쓴 격입니다. 사막에서 키운 수박 한 통을 만들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이 땅속에서 뽑혀나갔고 그 수박을 해외에 팔아본 돈은 정작 물을 다시 채워넣는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정치적 강박이 한 나라의 환경과 미래를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이란의 농민들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말라 죽은 논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뽑았었을 뿐인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소금기 가득한 황무지와 빚더미뿐입니다. 한치 앞만 내다본 근시안적인 정책이 3000년 제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던 약속은 오히려 물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인이 내뱉는 자급자족의 약속이 혹시 이런 비극의 시작은 아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란 정부도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가 무서울 정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지하수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 보고서를 산더미처럼 올렸고 물 측정기들은 이미 붉은색 한계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가장 비겁하고도 달콤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그들은 농민들의 소중한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 물 보조금을 오히려 더 늘리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농민들이 마구잡이로 판 우물이 100만 개가 넘는데 그중 무려 50만 개가 정부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우물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즉각 단속을 하고 우물을 메워야 했댔지만 이란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수십만 개의 불법 우물들을 모두 합법화해주겠다는 허가증을 남발한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은행 주인이 나타나서 인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준 꼴입니다. 당장은 농민들이 환호하며 표를 몰아주었겠지만 그 대가는 지금 1,500만 수도 시민들의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헐값에 팔아치운 결과입니다. 지금 이란의 농촌은 합법화된 우물에서조차 더러운 흙탕물과 소금물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팔아치운 자들의 최후는 이처럼 잔혹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정치인들이 내뱉는 달콤한 공약들이 혹시 이란의 불법 우물 허가증 같은 것은 아닌지 똑똑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가의 기초자산을 깎아먹으며 당장의 배부름을 약속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란의 비극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든 인재입니다. 이 비극의 이면에는 군부의 탐욕이 낳은 워터마피아, 즉 물피아의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의 거대 건설 회사들은 국가 예산 수조 원을 합법적으로 타내기 위해 전국에 댐을 마구잡이로 지어 올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커녕 기초적인 지질 조사조차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댐이 물을 제대로 가두느냐가 아니라 댐을 짓는 그 막대한 공사비가 자신들의 주머니로 얼마나 들어오느냐였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무려 600개의 댐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소금 지층 위에 댐을 짓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갓반드 댐입니다. 강물을 가두었더니 바닥에 소금이 녹아나와 강물 전체가 염도 35%의 죽음의 소금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물을 마신 주변 수십만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었고 옥토는 소금 사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훔쳐가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부패한 세력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대가 오히려 국가의 명줄인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댐이 많아질수록 이란의 강줄기는 말라갔고 마피아들의 비자금 계좌만 두둑해졌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공공의 자원을 독점할 때 이란의 소금물 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근거를 파괴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목을 조르면서도 자신들의 호화주택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데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이기심이 이란을 물 파산으로 몰고 간 진짜 주범입니다. 물은 이제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서민들은 타는 목마름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물 파산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마른 이란에서는 현재 생존을 건 내부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위태로워졌고 이들은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폭등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한계가 있고 결국 환율은 1,500원, 1,600원 선을 넘보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원화 자산의 가치는 전 세계 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란의 물 전쟁은 결국 글로벌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고 이는 곧 전 세계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부릅니다. 이제 물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국가 간의 생존권이 걸린 가장 무서운 전략 무기이자 전 세계 환율을 뒤흔드는 경제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걸프만의 푸른 바다가 분노와 방사능으로 가득 차하는 순간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공황과 자산 가치의 대폭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는지 말입니다. 갈증에 지친 인간은 이성을 잃고 총을 듭니다. 이란의 물 파산은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중동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국제기구로부터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을 달리는 반도체 산업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자원 확보 문제 때문에 착공이 무려 3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를 두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수자원 확보 없이는 첨단 산업도 국가 안보도 없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중동의 물 파산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면 우리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 5,000원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현금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동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중동의 물 파산은 곧 한국의 물가 폭탄과 경제 성장률 중단으로 이어지는 직통 노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의 비명소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과 에너지는 한 몸입니다. 중동의 갈증이 깊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적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물 한 잔과
자동차의 기름 한 방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우리 역시 물 파산과 경제 붕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처럼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값을 공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의 가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해수 담수화 기술에 모든 국력을 집중했습니다. 폐수 제이용률 세계 1등이며 물 한 방울을 식물의 뿌리 끝에 똑똑 떨어뜨리는 점적 관계 기술로 물 낭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국에 물을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물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비극은 가뭄이라는 천재지변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 부패,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만든 명백한 인재입니다. 물을 공짜로 여기고 함부로 쓴 자들의 끝은 수도 대피령과 국가 경제의 파탄뿐이었습니다. 반면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술에 투자한 나라는 사막에서도 꽃을 피웠고 국가의 자산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 민족의 생존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의 진짜 황금은 기름이 아니라 물입니다. 블루 골드라고 불리는 물을 잃은 이란의 몰락은 전 세계에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전 세계의 자원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시대입니다. 현금을 쥐고 관망하며 세상의 변화를 읽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